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화장품 제조 공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론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런 과정, 그럼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장품 제조 공정은 크게 우리가 1차 공정과 그리고 2차 공정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차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의 계량이라든가 또는 분산, 유화, 가용화 같은 그런 공정,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혼합 공정 또는 분쇄 공정, 이와 같은 어떤 제조와 관련된 그런 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화장품의 내용물,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만드는 그러한 공정을 갖다가 1차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내용물, 이런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내용물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요, 바로 반제품, 완전히 화장품이라는 포장까지 다 포함한 그런 완성된 제품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내용물만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반제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생산 현장에서는 벌크 제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벌크 제품은 약간은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벌크 제품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개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굉장히 다량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형태일 때 벌크 제품 이런 표현도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반제품 또는 벌크 제품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내용물을 만드는 반제품, 이렇게 반제품을 갖다 이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1차 공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용물인 반제품을 이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또 적절한 그런 용기에다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용기에다가 담거나 또는 원하는 용기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형태를 성형을 하던가 또는 그 이후에 그 원하는 용기에다가 담은 후에는 이제 단일 포장이라든가 또 크게 박스 포장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포장 공정을 갖다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성형을 하고 포장 공정을 거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바로 직전까지 만들어진 그런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2차 공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2차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가 이용하기 직전에 그런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공정이라고 하는 반제품의 제조 공정들은 앞에서도 표현을 했듯이 계량부터 시작해서 제조하는 과정을 갖다 전부 포함해요. 계량의 경우에는 원료를 반입을 하거나 또 그 원료가 올바른 적절한 원료인지를 검사를 하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합격이 됐을 때 원하는 원료 성분을 갖다가 양을 갖다 측정을 하고 즉 계량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제조하는 공정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계량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조하는 과정은 처음에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인하거나 그리고 이제 확인한 뒤에 틀림이 없을 경우에 원료를 투입하고 그리고 이제 제조를 하게 되죠. 제조되는 과정은 위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유화 형태로 제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는 가용화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분산의 그런 이제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제조하는 과정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조지 시설을 갖다가 통해서 온도는 그 몇 도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혼합 속도는 회전 속도는 몇 RPM으로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적혀 있는 제조 지시서에 의해서 제조가 이제 진행이 되죠. 또 순서는 어떤 거를 먼저 놓고 어떤 거를 뭐 나중에 놓고 뭐 이러한 공정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반제품 제품들은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올바로 만들어졌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배출 반제품의 시료를 채취를 하고 그 결과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품질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이제 판정을 하게 돼서 그래서 합격 여부를 갖다가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경우에는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한다는 것은 이 저장하는 과정에서 좀 더 안정한 형태로 변하게 혹은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반제품을 이제 저장을 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숙성도 더불어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즉, 좀 더 안정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반제품은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인 2차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2차 공정은 역시 반제품인 녀석을 담을 용기, 우리가 필드에서는 즉 현장에서는 부자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뭐 진짜 담을 용기뿐만이 아니라 뭐 나중에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되니까는 뚜껑으로 밀폐해야 되니까 뭐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제품을 담는 그런 용기인데 그런 부자재들을 갖다 수령을 해서 용기를 적절하게 충전을 하는 즉 반제품을 충전하는 그런 이제 기기에다가 공급을 한 다음에 한쪽에서는 반제품을 이제 가지고 와서 수령을 해서 바로 용기에다가 반제품들 즉 화장품의 내용물을 충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뚜껑을 닫고 패킹을 하는 것이죠. 또는 이제 마개가 있는 경우는 이제 마개도 닫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거는 언제 이렇게 충전을 해서 제품을 갖다 완성을 했는지, 즉 내용물을 갖다 주입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출하하기 직전에 마감을 했는지라고 하는 이제 로트 번호를 갖다 인쇄를 하게 됩니다. 자, 로트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이라는 것이 연속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연속해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조건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회분식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탱크 하나가 500리터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필요한 양이 1000리터다 그러면 탱크를 2번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탱크 이렇게 별개의 탱크를 우리가 로트라고 하는데 바로 로트 번호를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트에서 나왔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린터를 통해서 그 로트 번호라든가 제조 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다시 컨베어를 타고 쭉 가면서 이제 하나의 개별 포장으로 넣기도 하고요. 개별 포장이 전부 끝나면 또 다시 모아서 이제 박스 포장을 하게 되죠. 일정 개수로 묶어서. 그리고 이제 출고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창고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출고 직전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전혀 이제 이상이 없는지 또는 시료 채취하는 과정에서 포장 상태라든가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체크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제품을 이게 이제 화장품 법에 의하면은 보존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소비자로부터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그때 만들었었던 제품을 다시 역추적해서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을 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회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를 또 해서 그래서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출고 전에 합격된 품질에 대해서는 이제 대기를 했다가 완제품을 이제 원하는 곳으로 출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화장품은 여러 가지 유형의 앞에서 내용물을 만드는 공정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공정을 갖다 이제 통해서 제조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제품 특성이라든가 또 적용하는 그런 어떤 공정의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유사한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설비들에 따라서도 좀 그 특성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공정은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공정은 또 더 추가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공정의 조합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장품을 제조하게 되는 전반적인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로 인해서 처방이라든가 제조 공정이라든가 또 종류가 많다 보니까는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번에 많은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종류는 적게 하면서 많이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기능성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는 다품종이면서 양은 소량을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기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화장품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이제 사용되는 제품이다 보니까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그런 시스템, 품질 관리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CGM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C는 화장품을 의미하는 코스메틱이고요. G는 뭐냐면 우수하다, 좋은 그런 의미의 굿. 예. M은 뭐냐면 manufacturing, 즉 제조라는 의미죠. 그리고 P는 practice. practice는 우리 연습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설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화장품 제조 설비, 즉 그것을 통해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을 관리하는 그러한 기준을 갖다 세우고 있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CGMP 기준 이런 기준 또는 CGMP 인증라고 하는 그런 체계들을 갖다가 도입해서 제조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반자동, 즉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하거나 또는 어떤 일부는 자동으로 하거나 그런 시기에서 요즘은 거의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제조 시설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엄격한 공정관리라든가 안정성이 높은 그런 제품들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CGMP와 관련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 CGMP 인증이라고 하는 즉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 CGMP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을 그 인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2월 19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 169개 그런 기업들이 CGMP 인증을 갖다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이제 근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거나 또는 폐업이 됐거나 해가지고 한 20개 업체가 이제 제외가 돼서 한 149개 업체가 지금 CGMP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가 벌써 2020년 지금 벌써 3월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제가 요 자료를 갖다 최근에 업데이트를 못했지만 최소 뭐 10개에서 20개 이상 이렇게 아마 인증을 받았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대략 한 2천여 개의 그 화장품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 정도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장품의 제조라든가 화장품의 제조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의 제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또 사실은 이 GMP라고 하는 이 설비는 역시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오래전부터 의학 분야에서 많이 써왔었던 그런 기준이었었어요.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이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화장품에도 접목이 돼서 앞에다 C를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CGMP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식품의 경우도 우수한 그런 그 어떤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HACCP, 해썹이라고 하는 보통 이런 기준들을 갖다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장품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화장품은 1차 공정, 2차 공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주요 공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은 먼저 분산 공정에서는 주로 이제 분말을 갖다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런 이제 분말들은 단순하게 어떤 고체형 제품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화장품의 원료로서 분말인 경우에도 그것을 갖다가 녹여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분산 공정에는 용의 탱크뿐만이 아니라 아주 믹서, 혼합하는 믹서라든가 모터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유화 공정에는 용의 탱크, 열교환기, 뭐 또 아주 균질화하기 위한 호모 믹서, 그 다음에 뭐 요 패들 믹서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믹서지만은 혼합하는 그런 거지만 이제
그 혼합하는 날개 모양이 좀 다른 거죠. 모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과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용화 공정에서도 마찬가지 용해 탱크라든가 또 모터, 여과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 혼합 공정에서는 혼합기, 믹서, 또 여과장치 뭐 등등 중복되는 것들이 각 공정마다 있기도 하지만, 또 분쇄 공정에서는 역시 이제 입자 같은 경우는 곱게 아주 균질하게 분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쇄기라든가 또 믹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성형 및 포장 공정에서는 역시 이제 형태에 따라서 모양을 갖다가 이제 다르게 그렇게 이제 최종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형기 또는 어떤 이제 성형천, 또 자동 충진 설비라든가 포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쭉 한번 훑어보긴 했었는데요, 그림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혼합에 필요한, 애지테이팅 믹서를 줄여서 이제 아지 믹서라고도 표현하는데, 애지테이팅은 이제 이렇게 섞다 그런 뜻이고, 믹서라고 하는 것은 혼합기라는 거죠. 섞어서 혼합하는 뭐 이런 의미죠.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이런 혼합기들이 있고요. 이거는 호모 믹서라고 하는데, 똑같은 믹서인데 호모라는 것은 호모게나이징하다. 호모게나이징은 굉장히 균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세하게. 그래서 호모 믹서, 또 호모 믹서 중에서도 진공 형태의 그런 호모 믹서 과정을 갖다가 그런 설비를 갖다가 포함한 진공 유화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구조는 뭐 저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러한 구조를 갖춘 거. 또 요거는 이제 저거는 믹서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요건 호모게나이저, 아주 균질기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조금 형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균일하게 혼합하는 것을 갖다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금 더 미세하고 균일하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균일한 정도로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태도 이제 다르게 되죠. 요거는 보통 이제 가용화 공정에서 많이 쓰는 액체 상태의 제품을 갖다 혼합하는 정도로 이제 쓰는 것이 디스퍼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우리 대학에도 화장품 제조 설비가 이제 있어서 그쪽에 있는 거 사진 찍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가열을 하거나 냉각을 시키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열을 갖다가 공급하기도 하고, 또는 냉각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설비의 구조이고요. 그리고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A라는 고체, B라는 고체를 갖다 혼합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저렇게 분쇄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라든가 또는 쌀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빻을 때 조금씩 뭘 섞어가지고 할 때도 같이 저렇게 롤에다 넣어가지고 굉장히 미세하게 분쇄하면서 혼합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분쇄와 더불어서 혼합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롤 분쇄기라고 얘기를 하고, 요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분체를, A, B 분체를 갖다가 이제 혼합해서, 잘, 균질화되도록 혼합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들이죠. 요거는 이제 분말 제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윈 케이크나 파운데이션 케이크 같은 경우는 뭐 동그란 그런 용기에 담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거는 네모 용기에 담기기도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집어넣어서 저쪽에 있는 것처럼, 프레스를 이렇게 탁 찢게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그래서 바로 그러한 성형 압축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고요. 그때 사용되는 밑에 접시처럼 생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이런 금속성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접시처럼 생긴 여러 가지 유형이 거고, 그 접시에 찍혀서 나온, 그 성형이 돼서 나온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동그란 모양, 네모 모양 뭐 등등의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요거 이제 분말을 이제 자동 성형하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이제 유형의 장치고요. 립스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저쪽에 저쪽 거꾸로 립스틱 그 용기가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맨 밑에는 뚜껑처럼 생긴 거예요. 여기 이제 실리콘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뚜껑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위쪽으로부터 주입을 하고, 열풍을 넣어서 주입을 한 다음에 다 완전히 차면은 이제 다 닫고서 이렇게 냉각을 시킨 다음에는 뒤집어서 뚜껑을 벗겨내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그런 유형이고요. 이러한 이제 기기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설비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저렇게 립스틱을 반자동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저 기기를 통해서 전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원료가 들어가서는 이렇게 성형이 돼가지고 전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립스틱 자동 성형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진하는 충진기의 형태고요. 마찬가지죠. 이제 크림류를 충진하는 로션이나 크림류 이런 것들 이제 좀 비슷한 그런
뭐랄까 원리를 갖다 가지고 있지만 그 용기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내용물의 그런 형태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튜브 형태의 충진기. 뭐 우리 대학 그 화장품 제조 설비에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형태가 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단일 상자에다가 집어넣거나 상자에 집어넣기 전에 이제 그 유효 기간이라든가 제조 일자라든가 로트 번호라든가 이제 거기다 인쇄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인쇄하는 시스템 그리고 요건 이제 캐핑 머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에어 클리너, 뭐 진공식 충전기 다양한 종류들이 실제 이제 공정에서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 내에는 어떤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을 경우에는 미생물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포를 갖다 빼는 이제 그런 그 장치고요. 포장 라인들이 이제 쭉 이렇게 돼 있죠. 저쪽에서부터 쭉 포장 라인이 오면서 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제트 프린터에 통해서 안쪽에다가 혹은 그 용기에다가 프린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포장을 한 다음에 겉에도 프린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트 프린터가 그때 목적에 따라서 앞쪽에 혹은 후단에 두기도 하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단일 포장이 된 거를 이제 자동 포장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 묶음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쓰이는 자동 포장기고요. 예. 비닐을 갖다 최종에 랩핑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공정들을 갖다 한 사진에 이렇게 한번 이제 나타내 본 거고요. 예. 또 주요 공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재료들로는 아까도 여러 설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산에 많이 쓰이는 거는 역시 이제 고체, 분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용성 점증제로서 천연 고분자라든가 또 합성 고분자, 무기물들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유화 공정에서는 주로 이제 유상 성분, 수상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상 성분인 뭐 유지라든가 왁스라든가 뭐 포함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가용화 공정은 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점도가 좀 낮은 투명한 그런 형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스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많이 쓰는 거고요. 보습제라든가 중화제 뭐 등등이 들어가고요. 혼합 공정은 이제 사실 유화도 일종의 혼합이고 가용화도 일종의 혼합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고체 분말들을 갖다 같이 섞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색소라든가 안료라든가 또 고분자 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이죠. 또 분쇄 공정들. 고체의 경우에 아주 미세하게 이제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거. 그다음에 성형이나 포장 공정을 통해서 개별 성형 또는 이제 묶음 성형 이렇게 이제 포장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화장품 제조 공정들은 사용 원료라든가 또는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고 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즉 제형이라는 거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도 한데요. 그러한 이제 제조 공정, 제조 장치가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어요. 밀크 로션이라든가 즉 유화 제품이나 또 그 중에 이제 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측량, 혼합, 분산 유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면 냉각 시켜서 충전시키고 포장 마무리하는. 여기 냉각이 들어가는 거는 보통 유화 과정에서 가열을 하게 돼요. 유상하고 수상하고의 그런 어떤 그 제품들을 각각 가열을 해서 이제 혼합을 하게 되죠. 토일렛 워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가용화 제품이죠. 스킨류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 경우에는 측량하고 바로 이제 혼합하고 액상 상태 혼합해서 가용화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충전 포장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대부분 비교적 단순하죠. 고용 분말인 경우가 조금 복잡합니다. 제형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측량해서 한 다음에 이제 고체 분말이 들어가니까 이제 분쇄를 합니다. 그리고 혼합을 하고 이제 어떤 케이크 형태라면은 고체 형태라면 성형을 하고 충전을 해서 마무리하고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립스틱 같은 경우라면은 요 혼합을 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저렇게 분산 유화도 이제 포함하게 되죠. 유화가 포함되죠.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립스틱의 경우는
식량 혼합 다음에 분산유화가 들어가는 거고, 냉각시키고 성형 충전, 포장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실제 공정들은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는 내용물을 생산하는 1차 공정, 그 다음에 충진을 하고 포장하는 2차 공정,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화장품 제조 공정에 대한 어떤 흐름 위주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1주차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